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요즘 같은 여름철에 특히나 조심해야 되는 질병 혹시 아시나요? 바로 심혈관 질환, 그중에서도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요, 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혈압을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같은 장마철에는 비록 기온이 내려가면서 오히려 혈압이 상승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는 뇌 관련 질환, 뇌출혈과 뇌경색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보험이겠죠.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 혈관 질환에 잘 대비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대 질병의 대비 방법과 더불어서 이어지는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요, 건강 지키는 암 치료비라는 주제로 다양한 암보험 상품들까지 비교, 분석 도움 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보험플랜 119 1시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보험의 3대 기둥 탄탄하게 세워보시기 바라고요.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전화와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까지 말끔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 활짝 열려 있고요. 자,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 메시지도 많이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전 세계 사망 원인 중에 무려 30%를 차지하는 질병이 심혈관 질환이라고 합니다. 자, 심장 질환 그리고 뇌혈관 질환은요, 대표적인 2대 질병으로 보험으로 각별하게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혈관 질환의 대비법 맹충호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맹충호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볼 거는요, 혈관 질환입니다. 자, 혈관 질환 제목 한번 보시면은 아직 늦지 않았어 라고 제가 기재를 해놨는데요. 뭐가 늦지 않았을까요? 저랑 끝까지 함께 하시면은 어떤 것이 늦지 않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혈관 질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과연 무섭다, 안 무섭다, 나랑 상관이 없다, 뭐 이런 많은 수식어 중에서 어떤 게 해당이 될까요? 제가 찾은 거는요, 암보다 무서운 혈관 질환입니다. 자, 우리가 암 사망률이 가장 높다고 계속해서 통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암이 가장 무섭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혈관 질환은 암보다 무섭다라는 이런 키워드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암보다 무서울 수 있을까? 오늘 시간을 통해서 정말 암보다 무서운지, 정말 위험한 건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3배의 법칙이라는 것을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숫자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암보다 무서운 혈관 질환, 왜 암보다 무서운지 이 숫자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숫자 처음에 3, 이것은요, 표준적으로 건강하신 분보다 내가 고혈압이 있다라고 하면요, 3배의 위험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고혈압이 있는데 심지어 당뇨까지 있다라고 하면요, 거기에 또 다른 3배의 위험성을 갖고 있고요. 만약에 흡연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또 3배의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고지혈증을 만약에 내가 있다면 그보다 또 3배 높은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요, 81배에 해당되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암 같은 경우는요, 물론 세포기 때문에 나에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근데 혈관은 어떨까요? 내 수많은 혈관이 몸 전체를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런 위험도를 갖고 있음으로써 81배나 건강하신 분보다 위험을 갖고 있다면 어떨까요?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혈관이 어느 곳에서 나를 위험을
도사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요. 9대 생활 수칙이라는 것을 정했고요. 이대로 좀 하시면 혈관 질환에 대해서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담배를 반드시 끊습니다. 앞에서 보셨죠? 얼마나 담배가 위험한 수준인지. 두 번째는요. 술은 하루에 2잔 정도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음식을 싱겁게 먹는데 그중에서도 채소와 생선을 주로 드시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가능한 30분 이상 매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적정한 체중과 허리 둘레를 유지합니다. 자, 저도 이 문구를 보고 약간 적정한 게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인의 키와 체중 같은 경우는 BMI 수치라고 하죠. 그 수치에 맞춰서 정상 수준에 도달하면 적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거운 마음이 갖으면 좋다라고 하는데 실천이 가장 어려운 게 아닌가 싶어요.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는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과연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6가지 중에서 몇 가지나 실천하고 계시나요? 모두 다 실천하고 계신다고요?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에 실천하지 못한다면 7번째부터 실천을 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측정을 해서 내 혈압 수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8번째는요. 고혈압이나 당뇨에 대해서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치료를 하시는 것은 중요합니다. 약 복용으로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면요. 그것은 오히려 내가 만성 질환을 이기는 것보다 오히려 만성 질환하고 같이 평생을 즐긴다라고 생각하신다면요. 조금 더 편안한 그런 치료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는요. 그 증상을 숙지하고 병원에 빨리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내 몸이 아팠는데 병원에 빨리 가는 거, 이것도 역시 실천하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내가 실천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혈관 질환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아마 결코 자유롭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최소한 혈관 질환에 대해서 이러한 수칙을 지킨다면 좋겠습니다라는 권장 사항입니다. 자, 통계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통계로 봤더니요. 암 같은 경우가 비교적 우리가 항상 10년 동안 가장 높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암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을 한번 같이 보면요. 지금 같은 경우 2위, 3위 거의 부동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혈관 질환 두 가지를 합해서 모두 다 혈관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혈관이든 뇌혈관이든 둘 다 모두 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그러면 사망 통계로는 암이 가장 높은데 처음에 제가 암보다 무서운 혈관 질환, 왜 암보다 무섭나? 통계를 보면요. 의료비로 보면 암 같은 경우에는 2,700만 원 정도 필요하고요. 심혈관은 4,800만 원, 뇌혈관 질환은 5,100만 원. 만약에 심혈관, 뇌혈관은 각각 한 번씩을 내가 질환을 겪는다라면 1억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큰 숫자죠. 자, 또 하나는요. 암 같은 경우에도 물론 재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요. 특히 재발하거나 여러 번의 수술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 의료비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암보다 의료비로 봤을 때 훨씬 더 무서운 질환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언제까지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준비하는 기간으로 한번 보면요. 대부분 중대 질환은요. 50대가 시작되면서 평균적으로 진단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평균의 숫자니까요. 50대 이전에 분명히 진단을 받으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50대 이후에 진단을 받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기 때문에 내가 50세를 기준으로 와서 그 이전에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50대가 됐는데 나는 아직까지 건강하다라고 하면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무서운 혈관 질환. 자, 제가 계속해서 무섭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혈관 질환, 우리 몸속에 있는 혈관 질환 얼만큼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자, 혈관 질환. 도대체 내 몸에 있는 혈관 질환을 다 합하면 길이가 얼마 정도 될까요? 자, 보면요. 혈관 질환은 10만 킬로나 된다고 합니다. 10만 킬로. 달력 한번 보실래요? 며칠이나 걸릴까? 아니면 몇 달 걸릴까? 몇 년 걸릴까? 자, 지구본을 제가 준비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데요. 10만 킬로의 거리가요. 바로 지구를 2바퀴 하고도 반 바퀴를 더 돌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자, 내 몸에 있는 혈관 질환이 지구를 2바퀴 반이나 돌 수 있는데 어디서 문제가 생길지 그리고 어느 곳을 치료해도 또 다른 곳에서 문제가 생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특히 혈관 질환은요, 한번 문제가 발생이 되면 다발성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하는 거 중요하고요. 계속해서 검사를 받으면서 치료를 받는 것은 생활 수칙에 나와 있을 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혈관 질환에 대한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정도 보상을 받으면 어떨까라고 해서 준비해 봤는데요. 보상받기 가장 좋다라고 했으니까 뇌혈관 진단비 500만 원, 뇌졸중 진단비 1000만 원, 그다음에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뇌혈관 수술비, 뇌혈관 수술비 중에서도요, 연간 1회로 받을 수 있는 수술비 1000만 원, 그다음에 1회만 받을 수 있는 500만 원. 자, 혈관 질환으로 받을 수 있는 뇌혈관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천만 원. 자, 심혈관 질환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4천만 원. 그래서 혈관 질환으로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장 금액은 8천만 원입니다. 자, 이 정도의 준비한다면 조금은 안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험으로 만약에 준비한다면 이런 형태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단비, 수술비. 자, 수술비 중에서는요, 혈관하고 뇌혈관 심장 질환뿐만이 아니라 혈관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런 간, 신, 폐에 관련된 수술비도 같이 준비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준비를 했을 때 수술비도 반복으로 받을 수 있고 조기에 진단비도 받아서 내가 병원비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하는 것까지 좋은데 그러면 보험료, 우리가 항상 궁금해하는 보험료. 자, 2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나는 갱신이 너무나 싫어. 그래서 비갱신을 하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자, 2가지를 다 준비했는데요. 20년 동안 납입하고 100세까지 보장을 받는 비갱신입니다. 비갱신 중에서는 무해지 환급형이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해지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으로 준비했더니 보험료 한번 보십시오. 30세에 준비했을 때 9만 원대, 5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14만 원대, 여성은 9만 원대, 60대 같은 경우에는 19만 원, 12만 원.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은요, 89세까지입니다. 자, 보험료 어떠세요? 적정하신가요? 만약에 내가 무해지로 준비할 수 없다, 조금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면 갱신형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갱신형 보험 중에서는요, 내가 집중 기간 동안 보장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요. 20년 납입하시고 20년 갱신보험으로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년 후에 내가 보장을 연기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시면 되니까요. 50세 기준이니까요. 만약에 50세 전으로 봤을 때 40대 같은 경우에도 2만 원에서 3만 원대, 그러면 갱신 시점 같은 경우 60대가 되겠죠. 50대에 준비하신다고 해도 약 4만 원에서 6만 원대이기 때문에 갱신을 한다고 해도 70대가 될 겁니다. 그럼 이렇게 준비를 하면 조금 더 안심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내가 갱신형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납입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걱정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납입면제 기능을 이용한다면 만약에 내가 납입면제 시에 더 이상 보험료가 올라가지도 납입하지도 않는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조금 더 누린다면 안심하고 내가 혈관 질환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혈관 질환, 암보다도 무섭다는 게 그냥 나온 말이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암은요, 점점 더 극복 가능한 질병이 되어가고 있지만 이 2대 질환, 혈관 질환은 나이가 들수록 그 위험도가 너무 높아져서 보험 자체도 가입이 까다로운 가장 어려운 질병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2대 질환을 진단비와 수술비로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지금 예시로 보여드린 보험료는 유병자 기준이니까 아직 건강하신 분들은 더 저렴하다는 점, 그리고 갱신을 잘만 활용하시면은 그 부담을 더 덜어볼 수 있다는 점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맹충호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자,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2대 질환 보험 가입이 굉장히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소개해 주신 게 간편고지, 병력이 있으신 유병자분들도 가입할 수 있다는 뜻일까요? 네. 문구상으로 간편고지라는 글자가 있었는데요. 간편고지라는 것은 고지사항을 간편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325 이렇게 많이 알고 있죠. 3개월 안에, 2년 안에, 5년 안에 뭐 입원이나 중대 질병 질환에 대한 부분에 기록만 없다라면 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편고지 같은 경우에는요, 고지는 간편하고 그리고 내가 입원이나 수술 이런 경력이 있어서 가능하다라는 것이 일단 장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내가 병력이 있어도 질환이 있어도 현재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어도 내가 이 보험을 같이 준비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유병자분들은 2대 질환 가입 자체가 거절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보험은 유병자분들도 그 한도를 높여서 가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술비도 준비 방법을 알려주셨는데요. 연간 1회 한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럼 1년 기준으로 이 수술비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네, 이제 수술비 같은 경우에 세 가지 종류로 볼 수 있어요.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술비, 두 번째는 연간 1회한 수술비, 세 번째는 한 번만 받는 수술비. 그 중에서 연간 1회한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그러면 내가 1년으로 볼 것이냐라는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1년의 기준은 사고 기준입니다. 하기 때문에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을 계산하니까 진단받고 수술하고 그 다음에 1년이 지나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수술을 한다 그래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의 기준은요, 가입 기준이 아니고요, 사고 기준으로 1년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술비는 사고 기준으로 1년이라는 점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은 맹충호 전문가님과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족증권 한 번에 한번 열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실비와 암보험만 있으시다면요, 지금이라도 이 2대 혈관 질환 쪽에 보험 가입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우리 몸 전체를 구성하는 혈관에는 언제든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조금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빠르게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고요. 이미 2대 질병의 보험이 있으신 분들도 내가 쉽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증권인지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전문가와 그 보장의 범위와 한도까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 플랜 AB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테마 플랜 ABC의 주제는 건강 지키는 암 치료비입니다. 오늘은 남선희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린다고 하니까요. 네. 이미 암보험이 있으신데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서 네. 저 암보험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라고 연락을 네. 굉장히 많이 주시거든요. 그렇죠. 어떠신가요? 네. 실제로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 네. 이유가 그만큼 이제 암 진단비, 뭐 암보험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시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혹시 나에게 암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암 치료비에 집중적으로 치료만 전념할 수 있을까? 어떤 보장을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암 네. 치료비가 주제인데 그럼 우리가 치료비를 따로 준비할 수 있나 봐요? 네, 그렇죠. 네,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네. 예, 좋은 보장, 필요한 보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보험사들이요, 그 기존의 예전에 암 진단비 위주로 뭐 수술비 이런 부분에 대한 보장을 내놓았지만 최근에는요. 그 치료비에만 오로지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새로운 보장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보장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현명할지 제가 한 5가지 정도로 일단 오. 우선 요약을 해봤습니다. 예. 첫 번째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최근에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 이러한 보장을 내가 암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고가의 치료비가 들어가는 것을 보험에서 이렇게 5천만 원을 받는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내가 약이 맞는데 처방을 받았는데 혹시 이 약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비용 때문에 걱정이 되신다면 이렇게 항암 치료비 보장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암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우리가 예전처럼 경제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하지 못할 때 매월 생활비가 100만 원씩 이렇게 오, 예. 3년 동안 5년 동안 확정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좋지 않으시겠어요? 혹은 제가 이렇게 암으로 진단을 받고 집에 있을 때 가사도우미가 우리 집에 매일매일 와서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뭔가 이렇게 도와준다면 우리 가족 모두가 이렇게 간병의 어떤 의무를 또 해야 되는 이런 시간들을 좀 해방시켜주지 않을까, 해소시켜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택사항으로 선택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암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받으면 깨끗하게 뭐 완치가 되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혹시 다른 부위에 전이가 되거나 재발되거나 했을 때에도 재진단비로 추가적으로 지급을 받는다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는 암이어서 꼭 입원해서 치료받지는 않거든요. 치료할 때, 통원할 때 오. 10만 원씩 매일 받는다면 이 또한 나에게 굉장히 고마운 보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에서 4번까지 이렇게 보장 내용을 지금 짚어보니까요. 염려되는 게 하나 있죠. 바로 보험료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보장을 잘 해놓으면 도대체 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할까 걱정되실 건데 저렴하게 이 부분을 준비할 수 있다면 기존의 뭐 암진단비 준비하시는 비용에 5분의 1, 어떤 분은 10분의 1 정도 비용으로 와. 준비가 가능하다면 충분히 이 시간에 집중해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희소식 기대가 됩니다. 네. 뭐 옛날에는요, 암 진단비만 딱 떠올렸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뭐 가사도우미가 오고 네. 생활비를 주고 치료비까지 네. 준다고 하니까 네. 형태가 다양해진 것 네. 같은데 그만큼 사람들이 이게 두려우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험도 시대의 어떤 트렌드에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변화되는 어떤 흐름에 발맞추어서 이런 보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좋은 보장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암 네. 치료 비용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이게 그렇죠. 얼마나 들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암 치료 비용을 보면요. 네. 간암에 대해서 6천만 원 이상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요. 암 환자들에게 설문을 했을 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사실 두려움이 많을 건데 그래도 비용, 내가 이렇게 암으로 진단받아서 도대체 얼마의 치료비가 들 건지 우리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분들이 5배 이상이 더 많았대요. 76.5%가 비용에 대한 걱정을 하셨고 실제로 간암에 대한 치료비가 이렇게 많이 높았고요. 아나운서님 보시기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미래에 제일 많이 걸릴 것 같은 암 어떤 암으로 예상이 되세요? 미래에 가장 많이 걸릴 네. 암이요? 글쎄
어떤 걸까요? 여성분들이랑 남성분들이랑 좀 다를까요? 전체 여성, 남성 모두 포함해서요. 예. 지금 대기 공기질 너무 안 좋잖아요. 아, 코로나 폐암이요? 아직도 그렇죠. 폐암이 예. 앞으로는 계속해서 제일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많은 의료계에서도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폐암으로 진단받으시면 4,600만 원 이상 이렇게 치료비가 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근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드는데 네. 보면은요 옛날에는 암에 걸리면 죽는다는 인식이 그렇죠. 강했다면은 죽는다는 생각보다는 이제 비용 문제 쪽으로 좀 걱정이 쏠리고 있는 것 맞습니다. 같거든요. 비용적인 것만 좀 해결이 된다면은 요즘에는 네. 희망적인 통계도 있습니다. 암도 치료하는 시대인데요. 암 전체 그 환자 중에서 70% 이상은요, 5년 동안의 오. 생존이 예. 가능해졌고요. 실제로 갑상선암 환자를 보면 통계가 100%가 넘습니다. 아니, 이건 도대체 이게 뭘까요? 뭐지?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유심히 봤는데요. 갑상선암에 걸리신 분들은요, 모두 다 5년 이내 사망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갑상선암 이외의 질병으로 사망하신 분들이 조금 더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통계 수치가 100%가 조금 넘는 상대적인 수치로 해서 조금 그래도 이제 암도 치유할 수 있나? 극복할 수 있는 질병이구나. 이런 희망을 좀 갖게 할 수 있는 이런 통계 자료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만큼 치료법이 발달했기 때문일 텐데 요즘 그 치료하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제 치료하는 방법이 굉장히 이제 의료계에 계속해서 발전을 네.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신체 일부 절제하는 수술 요법도 있고요. 그리고 항암 치료하는 방법, 그리고 기계에 의한 방사선 치료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이제 항암 치료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할 건데요. 최근에 면역이나 표적 항암제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암 환자분들에게 실제로 이렇게 신개발된 면역 항암제, 이것이 나오기 전과 나온 이후에 그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 네. 항암 치료가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변화했는지 잠시 보면은요. 예. 최초에는요, 그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정상세포까지 같이 공격을 했기 때문에 신체에 오는 부작용이 굉장히 심했고 고통도 컸다고 해요. 두 번째 항암 치료는요, 표적 항암이라고 해서 암세포만 골라서 공격을 하는, 그래서 사면시키는 치료 방법이었는데요. 내성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면역 항암제라고 해서 나의 면역 기능을 개선을 해서 암에 대한 어떤 치료를 하면서 생존 기간도 늘리는 이렇게 3세대 항암제가 나왔는데요. 어떤 항암제를 쓰시면 좀 좋을 것 같으세요? 혹시라도 나에게 이런 일이 온다면? 저는 제가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네. 암에 걸리게 된다면 네. 일단 비용 걱정은 차치하고 네. 가장 최신 치료를 받고 싶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 고통을 좀 덜어주고 그나마 이렇게 확률이 좀 높다. 이런 치료 방법을 쓰게 되면은 예.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입증된 이런 치료 방법을 선택을 할 것 같죠. 예. 근데 이제 바로 문제는 이제 비용적인 거를 한번 저희가 생각 안 할 수가 얼마나 없습니다. 들어요? 네, 실제로 이렇게 그 면역 항암제 약값이요. 폐암에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젤코리 하나, 이 알약 하나가 16만 7,500원이라고 해요. 예. 하루에 2알이면은 30만 원이 넘잖아요. 1년이면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약값으로만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을 과연 낼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 이렇게 내가 혹시 부담되는 항암 치료, 좋은 보장을 좀 좋은 치료를 받고 싶지만 내 보험 안에서 해결이 좀 된다면 예. 그런 대안을 한 3가지 정도로 지금 오, 가지고 왔습니다. 봐볼게요. 네, 첫 번째 A 플랜 준비해봤는데요. 표적 항암 치료 받을 때 5천만 원 지급이 되는 거고요. 이 외에도요, 매월 100만 원씩 생활비가 지급이 됩니다. 아, 이게 지금 치료비가 5천만 원 따로 나오고 네. 내가 암에 걸리면 매달 계속 100만 원씩을 그렇죠. 주는 거예요? 생활비 100만 원씩 별도로 오. 3년 동안 받을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예. 5년으로 설정하셔도 됩니다. 그 외에도요. 뭐 유사암이라든가 일반암 진단비를 최소로 지금 이렇게 선택을 해놨지만 예. 조금 더 올려서 가입을 해도 무관합니다. 보험료 보시면요. 40대 남성 여성 모두 2만 원대로 가능하시고요. 저렴하네요. 네, 50대 남성 여성분도요. 3, 4만 원대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실 그 암 진단비로 우리가 5천만 원 가입하려고 하면 굉장히 비싸다고 그렇죠. 알고 있는데 네, 많이 비싸죠. 이게 뭐 우리가 암에 걸리면 무조건 치료를 받게 되니까 네. 진단비로 받든 치료비로 받든 일단 많이 받는 게 좋은 거잖아요. 네, 좋네요. 그래서 저는 이 항암 치료비 보장은요, 이제 최근에 나온 보장이기 때문에 예. 아마도 그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적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보장이기 예. 때문에 꼭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나는 이렇게 매월 100만 원씩 생활비도 같이 도움을 받고 싶다 하면은 A 플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치료비를 주는 보험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두 번째 플랜도 한번 볼게요. B보험사도요, 공통으로 표적 항암 치료 하실 때 5천만 원 이렇게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 받는 표적 항암 치료제 이 보장은요. 예. 5천만 원 처음에 받고 그 이후에도 저희가 표적 항암 치료 또 할 수도 있잖아요. 예. 1년에 한 번씩 가입 금액의 10%인 500만 원은 추가적으로 치료할 때마다 이렇게 이제 암 치료할 때마다 항암 치료비가 지급이 되는 것이 좀 특징이 있고요. 와, 예. 그다음에 암으로 우리가 꼭 입원하지 않고 통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통원할 때 10만 원씩 보장이 됩니다. 상급병원에 가서 암 치료 받으실 때 10만 원 통원비 지급을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외에요. 눈에 띄는 것이 있다면 이제 3대 질병 진단 시 꼭 암이 아니고요. 뇌졸중이나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을 받는 분들도 혹시 이와 같은 보장을 준비하신다면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네요. 네, 가사도우미가 하루에 4시간 정도를요. 예. 뭐 청소, 빨래, 설거지, 뭐 재활용품, 수거, 분리수거 이런 것까지 다 도와주시는 분이 예. 하루에 4시간 100회 정도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와, 그럼 만약에 가사도우미가 필요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어떻게 그런 해요? 분들이라면 내가 10번을 이용했는데 필요가 없다. 예. 그럼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480만 원 한도이기 때문에 다시 돌려드립니다. 오, 돈으로도 받을 수 네, 있는 거네요. 돈으로도 받을 수 있고 가사도우미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네. 내가 몸이 아플 때 사실은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나를 계속해서 간병해 주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는 굉장히 조금 더 특화된 네. 보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험료가요. 40대 남성, 여성 모두 2만 원이 채 안 되는데요. 와, 최소 예. 보험료가 2만 원이기 때문에 제가 2만 원으로 기재를 했고요. 50세 남성, 여성분들도 2만 원대입니다. 60세 남성, 여성 3, 4만 원대로 충분히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보다 더 보험료를 줄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30년나 30년 갱신 이렇게 활용을 하셔도 보험료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실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저렴할 수 있는 게요. 지금 네. 비보험사에는 진단비가 안 들어가 있네요. 네, 진단비 없이 예. 사실은 주계약이라든가 의무적으로 꼭 진단비를 넣게 되면 보험료가 다소 비싸질 수가 예. 있는데요. 진단비 없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 네, 필요한 보장만 내가 가져가면서 보험료는 저렴하게도 가능합니다. 지금 이미 암보험 있으신 분들이 추가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네, 플랜으로 그렇죠. 보이고요. 마지막 C보험사는 네. 어때요? C보험사도 한번 볼까요? C보험사도 역시 그 항암 치료 받을 때요. 표적 항암 치료 받을 때 5천만 원 보장되는 것은 공통사항입니다. 네, C보험사의 특징은요. 신재진단암 진단비가 500만 원이 있는데요. 암이라는 것이 딱 완치되고 정말 깔끔하게 끝나면 좋겠지만 혹시 다른 쪽으로 전이가 되거나 재발이 되거나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2년에 한 번씩 500만 원 재진단비가 지급이 되는데 이 재진단비 안에 기타 피부암이나 갑상선암 이렇게 크기가 작은 유사암에 관련해서도 재진단비가 나온다는 거. 이것이 이제 조금 큰 보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좀 좋은 점이 있다면 페이백이라고 해서 예. 암으로 진단받으면은 보험료 내지 않아도 보장은 계속해서 받고 납입 면제 기능이 있는데요. 내가 냈던 보험료까지 돌려받는 그런 기능이 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가 많이 저렴해요. 최소 보험료가 이제 10,000원대라. 이거 더 저렴하네요. 네, 40대 남성, 여성이 모두 10,000원대로 가능하시고요. 50대 또 2만 원대, 60대에도 2만 원, 4만 원대입니다. 가끔 방송 보시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요. 보험료가 왜 나는 비싸요? 그때 방송은 10,000원, 2만 원이었는데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잘 보셔야 될 게 저희가 이제 보험료 산출하는 이런 기준은요. 직업급수 이제 1급 기준, 위험직이 아니신 분들 기준으로 산출을 하고 있고요. 또 납입 기간하고 만기를 보시면 20년 납, 20년 만기, 20년 동안 보장받는 기능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표적 항암 치료비는요. 어떤 회사를 막론하고 10년마다 갱신이 된다는 점은 체크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ABC 이렇게 3개 플랜 짚어드렸잖아요. 예. 네, 특징 다시 한 번만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A 플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표적 항암 치료비 5천만 원 받는 거고 생활비 매달 100만 원씩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좀 특화되어 있습니다. 가입하고 난 뒤에 2년이 지나면 100% 보장을 받는
보장 개시일은 2년이 지나서 100% 보장을 받고요. 90일이 지난 이후에 보장 개시가 됩니다. B사에 대한 특징은요. 동일한 표적항암 치료비 5천만 원을 지급받는데 1회에 극한하지 않고 2회, 3회가 된다 할지라도 1년에 한 번씩 표적항암 치료 받을 때 가입 금액의 10%인 500만 원씩 지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가사 도우미 지원받는 서비스, 암 통원할 때 10만 원씩 보장되는 부분. 그래서 B사 같은 경우에 특징 짚어드렸고, C사인 경우에도 동일한 표적 항암 치료비 5천만 원 보장받고요. 2년 이후에 보장 개시가 됩니다. 신재진암단 진단비가 피부암이나 갑상선인 경우에도 지급이 되는 이런 장점이 있었는데요. B사의 또 하나의 장점 짚어드려야 될 것이 1년이 지나면 100% 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2년이 지나야 100% 보장받는 것보다는 1년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는 있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보험사까지 짚어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가져주신 ABC 보험사들은 특히나 더 쟁쟁한 것 같아서 네, 그렇죠. 하나 고르기가 어려울 것 막강합니다. 같은데 그래도 암 치료비 중에 하나만 보험 선택한다면 전문가님은 어떤 거 보시겠어요? 저는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네. B 플랜을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아, 이유를 최종적으로 좀 네, 볼게요. 고가의 표적 항암 치료비 받을 때 물론 식약청에 등록이 된 등재된 허가된 약물입니다. 이런 치료를 받을 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서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암 통원했을 때 상급 병원이지만 그래도 10만 원씩 보장된다는 거, 가사 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보험료가 2만 원대로 매우 저렴했다는 것이 제가 B 플랜을 고른 이유입니다. 네, 좋습니다. ABC사 기본적으로는 표적항암 치료비에 대해서 5천만 원이나 받을 수 있다는 건 공통점이었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B플랜 소개해 주신 게 특징적으로 이 표적항암 치료비를 추가로 또 받을 수 있는 점입니다. 그리고 암치료 통원만 하더라도 매번 통원을 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을 수 있고요. 게다가 가사 도우미까지 부를 수 있다고 하니까 한 2만 원 내외로 ABC사 모두 매력이 있다고 하니까 생활비를 받는다거나 혹은 재진단암 이런 보장들 궁금하신 분들은요. 내게 맞는 상품 연락 주셔서 암보험 추가로 구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남선희 전문가님 모시고 테마플랜 ABC 시간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실시간 전화와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상담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먼저 걸려온 전화 연결을 해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보험플랜 119인데요.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지금 아들이 29이고요. 예. 지금 아들이 이제 그동안에 내가 이제 아들 보험료를 한 달에 한 14만 원 정도인가 제가 납입을 해줬는데, 예. 이제 아들도 이제 저 직장에 취직도 하고, 이제 아들이 내 아들로 하여금 제가 이제 이제 인수인계를 해야 되나 하려고 하는데 넘겨주셔야 되니까요. 먼저 그동안 제가 내줬던 거 한번 체크 한번 해보려고 전화했습니다. 연락 잘 주셨습니다. 아버님께서 예. 특별히 생각해서 준비를 하셨는데 이왕이면 예. 좋은 보험 물려주셔야 되잖아요. 예. 우리 아드님께 혹시 챙겨주고 싶은 보장이나 걱정되는 가족력 같은 거 있으실까요? 가족력은 없고 네. 그냥 뭐 작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애가 살아가면서 생활하면서 또 있을 수 있는 그런 데에 대해서 조금 예방 차원에서 계속 들어줬는데 잘 좀 유지했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아드님 보험 괜찮은지 살펴드릴게요. 잠시만요. 예. 네,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20대 후반이신 아드님의 증권입니다. 2015년도에 무배당 프리미엄 행복통합보험 가입해 주셨고요. 그리고 유니버셜 종신보험까지 납입하시는 보험료 14만 원 정도입니다. 자, 아버님께서 그동안 자녀 보험을 가입해 준 걸 이제 아드님이 취업을 하셨으니까 물려주시기 전에 확인을 원하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드님이 좋은 보장 가져갈 수 있을지 안미정 전문가님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아버님이 전화 주시는 거 굉장히 좀 자상한 아버님이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아유, 그렇지도 않습니다. 네, 일단 뭐 아드님 이제 취업하시고 이제 다 성장했으니까 이제 보험을 이제 인수인계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전에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미리부터 준비를 잘 해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보험이 있는데 이제 하나는 2015년에 가입한 또 통합보험이고요.
그리고 예. 또 하나는 2009년에 종신보험을 가입하셨어요. 예. 그래서 지금 월 14만 원씩 보험료가 나가고는 있는데 네네.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첫 번째 그 통합보험 있잖아요. 3만 원 나가고 있는 그 통합보험 같은 경우에 그 약간 좀 문제점이요. 그 아버님 그 사망보험에 대한 사망보장에 대한 보장 외에는 그 이제 뭐 뇌졸중 진단비하고 그다음에 암 진단비 그리고 급성심근경색 진단비가 있기는 해요. 네네. 예, 그런데 이게 5년 갱신이에요. 예? 그게 그게 뭔 그러니까 말이죠? 5년마다 이제 보험료가 오른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예. 예, 그래서 가입하실 때는 이제 3만 원대로 가입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그 아드님이 젊잖아요. 젊기 예. 때문에 이제 갱신이 된다고 해도 갱신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텐데 이제 네. 앞으로 이거를 계속 유지한다 하면은 한 뭐 80세 뭐 그 이후까지 봤을 때 10여 차례 이상 갱신을 해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면 지금의 3만 원대의 보험료가 아니라 그때 좀 예측할 수 없을 정도 좀 큰 좀 인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앞서서도 저희가 뭐 플랜 A에서도 그렇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뇌혈관하고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한 그 보장 범위 자체가 지금은 굉장히 좀 협소하거든요. 뇌졸중하고 급성 심근경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0% 다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정리를 하시고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아니, 실망하시지 마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유니버셜 종신보험 있잖아요. 예. 그거는 지금 2009년에 가입을 하셔서 20년 납인데 10년 이상 보험을 계속 납입을 하셨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버님이 앞으로는 보험료는 내지 않고 그 유니버셜 기능을 활용을 해서 대체 납입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아버님이 이제 그 아드님 앞으로 이제 보험료는 안 내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보장이 있잖아요. 뇌출혈 진단비 1,000만 원, 그리고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1,000만 원 등 이런 것들은 보장은 계속 받을 수가 있거든요. 보험료를 안 내고요? 예. 예. 그동안 계속 납입을 하셨기 때문에 쌓여있는 적립보험료로 이렇게 대체 납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보험료는 앞으로 내지 마시고 그 다음에 보장만 유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보험료 안 내도 유지가 됩니까? 네.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실 아드님이 뭐 3대 진단비라든가 3대 질환에 대한 어떤 보장 그리고 그 외 생활질환 그리고 뭐 상해에 대한 보장 등이 사실 굉장히 좀 부족해요, 많이.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새롭게 좀 리모델링을 해서 하나를 추가로 이렇게 가입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하나를 이제 플랜을 한번 짜봤는데요. 암 진단비를 2,000만 원 이제 가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뇌혈관 진단비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진단비를 앞서서는 그 보장 범위가 적었던 부분을 지금 100% 다 채워서 이것을 진단비를 각각 1,000만 원, 1,000만 원씩 요렇게 가입을 하시고 그리고 뇌혈관하고 심장 질환에 대해서 수술을 하실 때 수술할 때마다 받을 수 있는 수술비를 2,000만 원까지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생활질환으로 100일 때 뭐 수술비라든가 상해와 질병에 대해 급수에 따라서 좀 약간 차등 지급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포괄적으로 수술비를 준비를 하시고요. 또 앞서서 그 테마 플랜에서 그 남선희 전문가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 표적 항암 치료비라고 해서 지금 5,000만 원까지 지급되는 그 보장받는 부분 있잖아요. 그것까지 같이 넣었을 때 지금 보험료가 한 10만 원 정도? 10만 원 정도로 30년 납으로 해서 100세 만기까지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이렇게 플랜을 해서 아드님께 물려주면 아드님이 뭐 평생토록 뭐 아버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느끼면서 든든하게 잘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시청자님.
예. 우리 예. 아버님께서요, 물려주시기 전에 오늘 이 시간이 꼭 필요했던 것 같아요. 예, 이거 직접 만나가지고 이야기 좀 더 자세히 좀 들어봐야 되겠네요. 네, 저희가 자세하게 더 도움 드릴 거고요. 일단은 행복통합보험은 안타깝지만은요, 갱신이 나중에 아드님께서 좀 부담으로 느끼실 수 있고, 그래서 예. 보장도 협소했으니까 좀 정리 의견을 드렸고요. 예. 자, 그리고 올해 유지하신 유니버셜 종신보험은 보험료 안 내고 보장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자, 그리고 너무 잘했습니다. 제가 네, 전화를 좋습니다. 잘했네. 여기 아드님께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3대 진단비랑 다 넣어도 보험료가 10만 원대로 줄어드니까 이렇게 물려주시면 아드님께서 사회 초년생이니까 부담 안 느끼시고 가져가실 것 같아요. 추가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자, 시청자분들도 우리 자녀에게 보험을 물려주기 전에 정확하게 확인을 원하시거나 내 증권에 유니버셜이라는 글자가 있어서 나도 이제 보험료 안 내고 보장만 받아갈 수 있는지 궁금증이신 분들도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문자 하나 확인해 볼까요? 자, 0099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당뇨와 고혈압으로 지금 약을 복용 중이신 어머니도 표적항암 치료비 보험 가입할 수 있나요? 라고 자녀분께서 연락을 주셨는데요. 자, 남선희 전문가님, 약을 드시는 부모님께도 이런 보험 드릴 수 있을까요? 네,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어. 네, 처음에 이 표적 항암 치료비가 나왔을 때는 이제 건강하신 분들 위주로 가입이 가능했거든요. 예. 차근차근 인수 기준이 조금 완화되면서 최근에는 이렇게 만성질환 2가지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도요. 항암 치료비 보장 가능한데요. 가입 금액 한도는 조금 달라요. 5천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유병자분들 이제 조건이 있잖아요. 알려야 할 이런 의무, 고지 의무 325의 그 조건만 맞으신다면은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시고 보험사에서 이렇게 새롭게 출시된 보장들을 빨리 가입을 하시는 게 조금 유리한 점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위험률이라든가 손해율에 대한 통계가 아직 다 나오지 않았을 때 준비를 하시게 되면 보험료도 가급적 조금 저렴하게 가입금액 한도까지도 조금 챙겨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준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좋네요. 표적항암 치료비 보험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그 당시만 해도 유병자 가입 그렇죠. 안 됐는데 네. 지금은 가입 가능하다고 합니다. 5천만 원은 안 되지만 3천만 원이 네. 어디예요?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문자 확인해 보시죠. 자, 8824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교통사고로 지금 입원 중입니다. 저는 4일째부터 입원비가 나온다고 하던데 제 옆에 계신 환자분은 첫날부터 지급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라고 좀 억울하게 연락을 주셨는데요. 안미정 전문가님, 이분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그 병실에서 이렇게 좀 마음 상하시는 분들 꽤 있으세요. 근데 이게 어떤 보험을 언제 가입을 하셨느냐, 이제 이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아마 지금 문의 주신 시청자분께서는 예전에 이제 입원 일당으로 해서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3일 초과당, 즉 4일째부터 이제 입원비가 이제 지급되는 그런 형태가 많았는데 최근 저희가 방송에서도 또 많이 소개를 했었잖아요. 입원비 보험, 이렇게 입원비만 특화해서 만든 그런 보험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입원 첫날부터 보장을 받고 그 다음에 대신에 그것은 이제 조금 더 기간을 뭐 10일 보장형, 30일 보장형 이렇게 해서 좀 저렴하게 출시된 보험이 있는데 아마 그 옆에 환자분은 그것을 가입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대가 바뀌면서 보험도 사실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한 번씩 점검하시면서 리모델링 하시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분은 아마 예전에 입원비 보험을 가입하신 것 같아요. 지금은요, 입원을 한 첫날부터 주니까 요즘 입원 일수도 줄어든 만큼 첫날부터 받을 수 있는 입원비 보험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 풍성한 보험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